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하늘엔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 사이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영서 지역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월요일 아침엔 1도에서 3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니까요. 추위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학이 주는 감동을 함께 나누는 제23회 원주 생명문학제가 열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는 11월 2일까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인 원주에서 문학의 달 행사가 이어집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강원도 내 임금 근로자 61만 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의 52%인 31만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8000명보다 2만 명 증가한 겁니다. 반면 정규직은 29만 4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영월군이 지난 22일 북면에서 쓰레기 종량제 폐비닐 처리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이 2030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설 조성에는 70억 원이 들었으며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된 폐비닐을 하루에 50톤까지 선별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 환하게 밝히기 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야간사고 위험이 높은 도내 국도와 지방도 990여 곳입니다. 이곳에는 가로등이나 바닥신호 등 LED 표지판 등을 설치했고 노후시설을 보수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22억여 원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어가는 가을 생명의 의미를 문학으로 되새기는 제23회 원주 생명문학제가 열립니다. 문학의 도시 원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문인협회 박서현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원주 생명문학제를 주관하는 이 원주 문인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 문인협회는 1957년 문총으로 시작했고요. 6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시분과, 시조분과, 소설분과, 수필분과, 아동문학분과, 낭송분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98명의 문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네. 원주 생명문학제가 23회를 맞이했는데요. 어느덧 네. 원주의 대표문학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특별히 생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또 오랜 기간 이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는 생명이
문학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장일순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문창호 박사님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장려하여서 이렇게 매년 생명문학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문학제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년 원주의 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좀 선보이는 전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어디에서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치악산 구룡사 일대에서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원주 문인들의 작품 50점하고 전국 문인들의 작품 50점이 지금 시화가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생명문학 시화 전시전이 열리고 있고요. 이전에는 연세대 이렇게 그리고 상원사 쪽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화를 원주 일대에 게시하곤 했습니다. 네. 좀 작품 규모와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주제는 생명과 자연, 네, 치악산, 원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있고요. 규모는 원주 문인들의 작품 50점, 그리고 전국 문인들의 작품을 모아서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해서 시화 50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의 시화들이 매년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 장소 선정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치악산에서 처음에 시화가 시작이 되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산에다 거는 부분이 있고 또 국립공원 안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이제 다른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는 많은 협조들을 해주셔서 원래의 취지대로 치악산 일대에 다시 게시하는 장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네, 치악산에서 전시가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는 26일 열리는 본 행사에도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생명문학제는 생명문학 시화 게시와 생명문학상 공고가 있어요. 네. 생명문학상 시상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문학지 편찬과 문학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날 열리는 생명문학 시상식 및 문학 강연 날에는 문학 강연으로는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나의 글쓰기 주제로 시민 여러분들께 문학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원주 생명문학상 공고를 이미 했었는데 거기에 수상을 하신 작가분들, 수상을 한 수상작들 시상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시민분들이 좀 즐길 만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나요? 이 생명문학제는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네, 문학 강의라든지 또 그 생명문학 공고에 생명문학상 공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작가가 되어서 자연이나 그다음에 치악산, 원주 이런 주제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시민이 참여한 그런 전시군요. 네네. 네, 이번 문학제에 앞서 원주 생명문학상 수상작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 작품들이 선정됐을까요? 전체적으로 작품이 우수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대상으로 빼어나다라는 작품이 없었다고 심사위원분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기에 적절한 그리고 수준이 있는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모집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네. 네. 어떤 작품들이 좀 선정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인숙님의 관계리 은행나무라는 작품이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우수상 작품은 2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문학재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문예지 생명문학도 또 올해 함께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문예지 생명문학 어떤 취지로 좀 이어오고 계신가요? 네, 현재 14집으로 2025년도에는 14번째 편찬하게 되는 책이고요. 네. 이 책 속에는 원주 문인들의 작품 50편 그리고 또 더 게재가 되기도 하고요. 전국 문인들의 작품 50점을 미리 받아서 시화를 게시했잖아요. 네. 그 작품들도 이 문학집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생명문학상 수상작들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특집을 구성하게 되어서 역대의 수상작들 작품들을 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출간이 되는데 그때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명문학 문예지는 시민분들이 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각 도서관에 원주에 있는 각 도서관에 배급될 예정이고요. 네. 관공서에도 게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6일 박경리 문학의 집 5층에 문학 강연장에 나오시면 직접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로 14번째 출간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수상작들을 좀 담는다고 하니까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원주는 또 대분호 박경리 작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가들이 좀 활동해온 문학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원주 생명문학제와 문학상이 지역 문인과 창작자들에게 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길 바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생명문학제의 취지에 맞게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 널리 생활 속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리고 전국에 저희 원주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문학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올해 문학제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또 문학 애호가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삶 속에 항상 있는 것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원주 문인협회도 항상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을 두드려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원주 생명문학제. 지역 문인들의 열정에 담긴 이 축제가 또 시민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문인협회 박서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에서 문학의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매년 10월을 문학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문학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주의 가을은 올해도 문학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025 원주 문학의 달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간을 건너는 문학, 세계를 잇는 도시를 주제로 문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도시 원주의 매력을 한껏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달은 단순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서 원주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일상 속에
곳곳에서 문학을 향유하고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면서 문학이 삶 속에 녹아드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를 보다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2개의 포럼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본관동 청파 회의실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원주의 미래지향적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흥원면에 위치한 토지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박경리 문학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이상아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학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문학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의 큰 축은 2개입니다. 바로 박경리 작가와 그림책입니다. 원주는 박경리 작가를 선양하고 그림책 특화 도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전 세계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주 문학의 달 다양한 행사 중에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문학의 밤 공연 관람을 추천합니다. 예전부터 10월의 마지막 날 밤을 우리 국민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가사에도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랫말이 있죠.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정서에 맞추어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 밤 7시 30분에 당구동 박경리 문학공원 야외 광장에서 문학의 밤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학술 행사 외에도 또 문학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강연과 공연, 그리고 전시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스페인 작가 호세 루이스 데 후안이 강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 작가는 30년 경력의 스페인 대표 작가로서 2022년에 한 차례 또 2025년 올해에도 토지문화재단 해외작가 레지던스 선정돼 현재까지 원주에서 집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원주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라 이마힌 까우띠바를 출간했고요. 마르크 센시오 단편 소설상, 그란 앙골라드 청소년 소설상 등 다수의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미지, 섬, 그리고 시간 속의 목소리, 원주 토지에서 글쓰기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동시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외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11월 2일까지 시립중앙도서관 로비에서 경계 없는 문학 박경리 문학상으로 만나다라는 전시가 열리는데요. 역대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과 함께 문학이 세계를 잇는 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31일 박경리 문학공원 야외 광장에서는 문학의 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문학 사이로 춤을 이라는 주제의 무용 퍼포먼스와 다시 문학이 되다라는 주제로 뮤지컬 넘버 공연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창작 전시전과 원주의 책장, 문학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청소년 100일장 수상작 전시, 한 줄 문학 필사, 그리고 할로윈 대회에 맞춰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에서 진행되는 체험 행사까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축제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이상아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홈 화면에서 시민 참여를 클릭하시면 일자별 원주 문학의 달 세부 행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강연이나 포럼은 사전 예약 없이도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세부 행사 각각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시고 박경리 문학상 수상작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 행사 세부 내역을 기술한 리플릿이 비치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리플릿은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오셔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행사의 일정에 맞춰서 행사 장소에 방문하시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시니 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행사를 준비한 원주시로서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우리 원주시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고귀한 자산인 문학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자 또 세대를 이어주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깊어가는 가을, 원주에서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3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로 인해서 원주 지역 섬강 인근의 어민과 또 낚시터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올해도 민폐객 민물 가마우지로 인해 섬광 어민과 낚시터 업주들이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원주 호저면 고산리 낚시터 주인 60대 이모 씨는 최근 양식 물고기를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의 금전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토종 붕어부터 잉어, 향어, 메기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들로 인해 손님들의 민원이 제기될 뿐 아니라 수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 문마급과 호저, 판부, 지정면 등 섬강에서 내수면 어업을 생계로 삼는 어민들 역시 민물 가마우지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칠 정도입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하루 1에서 2kg의 물고기를 먹는 습성 탓에 크기와 관계없이 먹어치우면서 어업량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물 가마우지가 먹다 남긴 생선은 상하면서 악취에 해충을 유발하고 배설물은 나무의 백화 현상을 유발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원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원주시는 최근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내수면 어업과 생태계 전반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기존 내수면 5개소 포획 지역에 추가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민물 가마우지 전담 피해 방지단이 구성돼 어업인 자력 포획 허가가 이뤄집니다. 단 민물 가마우지 포획은 허가받은 인원을 중심으로 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이정용 원주시 환경과장은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와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물 가마우지에 의한 돈 피해가 줄어들어서 섬강 인근 어민과 낚시터 업주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길 바라보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민선 8기 100대 공약 중 70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 공약이행평가단은 최근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대면회의를 열고 2025년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평가단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민선 8기 100대 공약 사업을 대상으로 부서별 제출 자료 검토와 실무자 부서장 면담을 통해 기본 계획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 추진 일정, 예산 확보, 집행 노력, 개선 노력 등 5개 항목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단은 평가 결과 우수 82건, 향상 14건, 보통 4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이 계획 대비 높은 추진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 기준 완료 70건, 추진 중 29건, 추진 불가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반적인 공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석 결과 주로 어떤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네, 100대 공약 사업을 국민 행복, 경제 활력, 균형 발전, 부지 농업, 복지 만족, 교육, 체육, 문화, 휴식 등 전략 목표별로 보면 교육, 복지, 문화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장학사업 확대 등이 교육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 기반 조성에 기여했으며 보육 환경 개선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세대 간 균형 잡힌 복지 체계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공약은 국민과의 신뢰이자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천하고 공약 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공약들이 모두 이행 완료될 수 있길 바라보고요.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는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달 말 문을 닫음에 따라 영월 세무서 앞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이 설치됩니다. 다행히 버스 운행은 중단 없이 이어지지만 기존 터미널이 지닌 교통 허브 기능이 사라지면서 이용객 불편과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운영되는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는 기존 터미널에서 운영되던 모든 시외버스 노선이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영월군은 이용객을 위한 대합실과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표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할 현장 근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버스 승차 및 하차를 도울 예정입니다. 임시정류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